안녕하세요. 닥터 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날이 갈수록 너무 무분별한 성형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받으시고 성형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재수술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왜 이런 안타까운 모양을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성형외과 의사로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번 크게 실패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직 손상이 너무 많이 되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적인 코 모양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아름다워지는 건 그렇게 손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은 성형에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바타 코, 피노키오 코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정독하세요. 그리고 이미 아바타 코, 피노키오 코가 되어버린 분들께서도 재수술을 계획하시기 전에 반드시 2번 보시고 상담 가세요. 우선 성형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알맞은 적절한 교정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 적절한 교정 목표라는 것은 미적인 영역이라서 의사의 미적인 감각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본인의 취향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목표 설정에 적극 참여해야만 돼요. 의사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조정해드리는 역할,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께서 미적 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조언자의 역할을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만족도가 100배 상승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언밸런스한 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 수술은 얼굴 라인의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수술이에요. 밸런스를 잘 보는 의사가 본인 얼굴에 제일 적합한 라인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께서도 무조건 높게라는 생각으로 코의 높이에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콧대와 코끝은 항상 밸런스 있게 높아져야 돼요. 코는 예쁜 각도를 이루면서 콧대가 높아지는 만큼 코끝도 같이 높아져야 되고, 코끝이 높아지게 되면 콧대도 같이 따라와 줘야 돼요. 이 중 하나만 과하게 높아져서 예쁜 각도, 다시 말해서 밸런스가 망가진다면 부자연스러운 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실패한 코 수술 케이스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코 모양 다들 알고 계시죠? 우선 아바타 코, 영화 아바타의 외계 종족과 같은 코 라인이에요. 이마와 코가 연결되어 보이고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낮은 모양을 말하죠. 그리고 피노키오 코도 있죠.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과도하게 높아서 마치 코가 길어진 피노키오처럼 코끝만 오똑한 그런 코를 이야기하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색하게 만들어져 있는 코 라인의 밸런스만 적절히 맞춰줘도 미적으로 훨씬 개선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무조건 높기만 하다고 예쁜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코끝은 중안면의 높이와 함께 밸런스 있게 높아져야 돼요. 중안면이 꺼져 있으면 코끝을 적절히 높였더라도 너무 과하게 높인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마치 낮은 집안에 세운 5층짜리 건물, 그리고 높은 집안에 세운 3층짜리 건물이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높이가 동일하지만 지표면을 기준으로 보기에는 높이가 달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다시 말해서 적절한 높이로 높였어도 중안면이 꺼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피노키오 코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항상 코 수술 시에 가장 이상적인 높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안면이 낮은 분들의 경우에는 중안면을 높일 것도 감안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해요. 그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환자분께서 이거 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렇게 코를 우선 이상적인 목표점에 도달시키고 동시에 하든 나중에 하든 중안면 부위에 귀족 수술이나 지방 이식을 병행하면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 수가 있죠. 만약에 목표가 높지 않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꺼진 중안면에 맞추어서 코를 높이는 것도 문제는 없죠. 사실은 더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성형을 결심하는 거라면 더 좋은 결과를 목표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 코와 연결된 구조들의 밸런스까지도 같이 조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코는 중안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마와 턱끝 라인하고도 연결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마가 낮으신 분들은 코가 많이 높지 않아도 이마와 연결된 아바타 느낌이 날 수 있고, 턱끝이 낮은 분들은 코가 많이 안 높아져도 뾰족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 수술과 더불어서 이마와 턱끝까지도 밸런스 있게 맞춰드리면 더욱 아름다운 옆라인과 얼굴의 입체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마지방 이식이나 턱끝 수술이 코 수술과 자주 병행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코 수술만 하러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이마랑 턱끝 이야기까지 하는지, 너무 과도한 성형을 권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역시도 목표가 높지 않다면 낮은 지점에 맞추어서 밸런스를 잡아도 문제는 없죠. 하지만 그 차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절한 교정량을 부자연스러움과 과교정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교정량과 밸런스를 지키면서 수술하게 되면 충분한 교정 효과를 내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목표를 낮추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목표를 오버해서 잡지도 마세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름다운 당신, 최선의 수술 결과를 위해서 저는 쭉 힘쓰겠습니다. 이상 성형 전문가 DI 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